버섯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그럼 미역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스웨덴의 학자 린네는 수많은 생물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공통된 특징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생물을 나눕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동물계 그룹, 식물계 그룹, 균계 그룹, 원생생물계 그룹, 원핵생물계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오늘은 린네가 어떤 특징으로 생물을 이렇게 5가지 계로 나누었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동물계입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핵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죠. 우리 동물 대부분은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들이 모두 핵이 있죠. 동물들은 다른 생물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동물계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죠. 다른 생물을 잡아 먹어야 하니까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동물은 운동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계에는 말, 나비, 사람, 불가사리, 해파리 등이 존재하고 따개비나 산호처럼 동물처럼 안 보이지만 동물인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따개비나 산호들도 광합성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작은 해양 생물을 먹이로 잡아먹고 사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식물계입니다. 식물계 역시 핵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식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동물계와 다르죠. 식물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식물세포에는 엽록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양빛을 받으면 식물이 먹을 양분을 스스로 생산해내죠. 식물계의 또 주요 특징은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잘 발달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끼, 소나무, 해바라기 등이 이 식물계에 해당하는 생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계입니다. 자, 이름이 균계라고 해서 세균 같은 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버섯과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균계에 해당합니다. 이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들도 핵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점은 얘들은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물 사체 주변에서 살면서 이 생물들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 것들이 균계에 해당하죠. 균계의 대표적 생물인 버섯과 곰팡이는 실 모양의 균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사라는 것은 이렇게 버섯 안에 뻗어 있는 이런 실 모양의 구조인데요. 이 균사를 확대해 보면 핵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가 연결된 모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에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고 또 곰팡이도 이런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입니다. 네 번째는 원생생물계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이 원생생물이라는 것은 원시적 생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원생생물의 특징은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동물계도, 식물계도, 균계도 모두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생물 중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계도 아닌 생물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원생생물계입니다. 이 원생생물계의 재밌는 점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라는 겁니다. 이 단세포라는 건 세포 하나가 그냥 하나의 생명체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메바와 집신벌레가 대표적인 원생생물인데 이들은 단세포 생물이라서 동물도 아니고 광합성을 못하니 식물도 아니고 균사도 없으니 균계도 아니니까
결국 원생생물계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생생물계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미역, 다시마도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도 하죠. 여기까지에 있는 특징은 식물과 똑같지만 미역과 다시마는 뿌리, 줄기, 잎이 없습니다. 식물계의 특징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생생물계로 포함되게 되죠. 마지막은 원핵생물계입니다. 5개의 계 중에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의 생물인 단세포 생물이죠. 또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물일지 감이 안 오지만 바로 우리가 끝에 균이라고 붙이는 충치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이런 것처럼 뒤에 균으로 끝나는 세균들이 바로 이 원핵생물계에 해당합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생물들이죠. 원핵생물계에는 염주말과 같이 광합성을 하는 식물 같은 원핵생물도 있는데 하지만 이 염주말은 뿌리, 줄기, 잎이 없고 그리고 핵도 없기 때문에 이 원핵생물계에 포함되게 되죠. 자, 린네 5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 비교를 하면 동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 식물계도 핵이 있고 균계도 있고 원생생물계도 있지만 원핵생물계만 유일하게 핵이 없습니다. 동물계는 여러 개의 세포인 다세포 생물입니다. 식물계도 역시 다세포, 균계도 다세포 생물이죠. 원생생물계는 단세포가 대부분인데 다세포인 생물도 있습니다. 원핵생물계는 단세포 생물이죠. 동물계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먹이 섭취식으로 양분을 얻고 식물계는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고 균계는 사체를 분해하여 양분을 얻죠. 원생생물계에서는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는 생물도 있고 먹이 섭취를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원핵생물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죠. 동물계의 주요 특징은 운동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식물계의 주요 특징은 뿌리, 줄기, 잎이 있다는 것이죠. 균계의 주요 특징은 균사를 가진다는 것이고 원생생물계의 주요 특징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도 아닌 경우라는 것이죠. 원핵생물계는 그냥 핵이 없는 세포를 가진 단세포면 다 원핵생물로 보시면 됩니다.